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원순열 그리고 중복순열에 이어서 오늘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조합, NCR이라고 하죠. NCR이라던가 순열, NPR,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원순열 요거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에 쓰였죠.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에 쓰였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복순열은 N파이 R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다뤄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 N, NCR, NPR, 그리고 원순열, 그리고 중복순열에서 나오는 요 N은 서로 다른 N개다 라는 게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게 조합이고 그거를 나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고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원순열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서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중복을 허락해주는 게 중복순열이었죠. 어찌됐든 간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고 나열하고 하는 게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거. 그런데 오늘 할 거는 조금 달라요. 오늘 할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요 N개가 서로서로 다 달랐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다룰 거는 그 중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들을 다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 111, 2, 3, 3, 요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뭘까? 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냥 6팩토리얼, 그러니까 뭐 6p6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틀리죠. 왜냐면 같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순열은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n개에 대해서인데 여기선 서로 같은 것들이 섞여 있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경우랑 내용이 다를 거예요. 요거를 좀 살펴볼 거고 요거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조합과 순열의 관계 요거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그게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순열과 조합 잘 공부하셨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복습하라고도 했었죠. 복습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요 NPR이라는 녀석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죠. 그쵸? R개를 뽑는 게 NCR 그리고 이거를 나열까지 해주는 거죠.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R 팩토리얼이었죠. NPR을 이렇게 계산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조합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은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말로 해석도 가능하셔야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요거를 그냥 식으로써 외웠을지도 몰라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요. NCR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그 뽑은 것들의 순서는 없어요. 순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NPR은 걔네를 나열하죠.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순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NPR 같은 경우는 순서가 존재하는 애인데 NCR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럼 순서 없는 애로 만들려면은 그 순서를 무시해주면 되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분모에 있는 R 팩토리얼, 다시 말해서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순서를 무시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NPR 같은 경우는 R개를 일렬로 나열한 만큼, 즉 R 팩토리얼만큼의 그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R 팩토리얼로 다시 나눠주면서 순서를 무시해주는 거죠. 이 비슷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원순열에서도 이미 다뤘습니다. 보시면은 뭐 6개가 있다고 해볼까요? 서로 다른 6명을요 원형의 식탁에 앉힌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같아지는 경우,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6번씩 나오죠. 그 6가지 경우를 우리가 전부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5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원순열을 배우실 때 하나, 둘, 셋, 넷 원형의
테이블에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요거를 마치 의자에 구별이 있는 것처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에서 6번 자리까지 있는 것처럼 6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줬죠. 그쵸? 이건 지금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순서를 무시해야 되냐면은 A, B, C, D, E, F가 이 순서대로 앉았다라고 했을 때 A가 여기 앉아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 E, F가 앉나? 아니면은 A가 여기 앉아서 A, B, C, D, E, F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앉나? 같은 경우죠. 그쵸? 그리고 어차피 회전하면 같아지니까. 그러면은 A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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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는 경우 총 6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같은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나눠줬었죠. 그쵸? 그래서 원형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나오는 그 6개의 같은 경우들, 그 순서를 무시해주는 역할이 바로 나누기 6의 의미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서는 원형으로 돌렸기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가 6개, 뭐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n개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r개를 일렬로 나열을 해줬죠. 그럼 일렬로 나열하는 그 방법은 r 팩토리얼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어줍니다. 그게 NCR의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확률과 통계에서 나눗셈이라는 거는 그 순서들을 무시하고 한 가지 경우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6P4 6 퍼뮤테이션 4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하시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해서 계산도 잘 하실 텐데 얘를 살짝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요거 여러분들 6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 이런 식으로도 당연히 계산하실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분자에 있는 6팩토리얼 보시면요. 요거는 6개를 서로 다른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를 들어서 6개의 숫자라고 할까요?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해봐요. 그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이죠. 임의로 제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2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4개를. 근데 지금 제가 2개나 더 나열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나머지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나눠줌으로써 이 나머지 2개의 순서를 무시를 해주겠다. 그렇죠? 얘네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5, 6이든 6, 5든 나는 상관없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요 앞에 있는 4개, 3, 1, 4, 2로 나와 있는 요 4개의 나열 방법이 궁금한 거죠. 그게 6P4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소한 해석인가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나눗셈의 의미가 뭘지. 그러면은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6C2로 할까요? 6 콤비네이션이다. 이거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2개 다 순서를 무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냐면은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6팩 똑같이 여기는 6C4로 할까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죠? 6C2나 6C4나 그냥 이렇게 씁시다. 자,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생각할 거냐? 6개죠? 6개 나열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드는 거예요. 그쵸? 1, 2, 3, 4, 5, 6, 6개의 수를 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바로 6팩토리얼. 네, 여기는 순서가 존재하죠. 그쵸? 6개의 나열 순서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4팩으로 나눈다는 거의 뜻은요. 앞에 있는 4개라고 칠까요? 이 4개의 순서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나누기 4팩은 이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무시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2팩으로 또 나눴죠? 그럼 나머지 2개, 이 녀석의 순서도
무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 6개를 다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앞에 있는 4개도 순서 무시하고 뒤에 있는 2개도 순서 무시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무시만 한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게 6시4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쵸? 이 내용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학에서 요 확률과 통계에서 나눗셈의 의미는 순서를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와닿으시는 분들은 좀 넘어가도 괜찮고요. 안 와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건 약간 교과서적인 접근법인데요. 만약에 제가 A, B, A 하나 더 넣자. B, C 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서로 다른 5개가 아니죠. 그쵸? 요거 3개가 서로 같은 3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이 5팩토리얼이다 라고 하시면은 틀려요.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전체 5팩토리얼 나열하는 방법을 요 A 3개끼리는 순서를 무시해야 되죠. 그쵸? 요 A는 어차피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나열되는 순서를 무시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누기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시면은 요 분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분모랑 3팩 3팩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2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3팩으로 나눠지나 보시면은 A, B, C를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봅시다. 이 A를 서로 다른 A로 취급을 해버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A에다가는 A1이라는 이름, 여기다는 A2, A3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A1, A2, A3, BC 총 5개를 나열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계 맞죠? 나열하는 방법이.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BC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A1, A2, A3, BC로 나열된 거나 A1, A3, A2, BC로 나열된 거나 A2, A1, A3, BC나 네, 요 경우들 다 왔어요 이제 요렇게 이 경우나 그쵸? 이 6가지 경우가 지금은 제가 임의로 A1, A2, A3 이름을 붙여놨는데 요 1, 2, 3 지우고 나면은 이 경우들이 전부 다 같은 경우인 거 보이시죠? 그쵸? 같은 경우 이 6가지 경우가 전부 다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 6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이거 3개 A1, A2, A3를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가지에서 나온 거죠. 그쵸? 3팩토리얼 가지가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6가지 경우, 3팩토리얼 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취급하고 싶어요. 다 같은 경우니까. 그쵸? 한 가지로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은 3팩을 지금 한 가지 취급할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나누기 3을 해주면 된다. 나누기 3팩토리얼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 A1, A2, A3, BC가 나열되는 모든 요 5팩토리얼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요 같은 경우가 지금 3팩토리얼 가지씩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팩을 나누기 3팩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더라 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물론 우리가 뭐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취급한 다음에 같은 걸로 나눠주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풀겠죠? 그쵸? 3팩토리얼 가지씩 나올 텐데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른 걸로 취급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이렇게 5개가 있다. 그런데 서로 같은 게 3개씩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요 5개를 나열한 다음에 서로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붙여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조금 확장도 하실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조금 더 늘려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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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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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식으로 총 9개의 문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9개의 문자가 있을 때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서로 같은 것이 있네.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A가 3개 있죠. 그렇죠? 그리고 B가 2개 있네. 그리고 C가 4개가 있구나 라는 거 파악이 되셨다면은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총 이거 만약에 이걸 다 다른 걸로 취급하고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9팩토리얼 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쵸? 지금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A를 나열하는 방법. A가 3개가 있으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지겠죠? 그걸로 나눠주시고요. B가 2개니까 그걸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 가지가 있을 거고 C가 4개니까 그걸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가지가 있겠죠. 네, 요 경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요 각각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눠주시면은 그 순서가 요 A끼리의 순서, B끼리의 순서, C끼리의 순서가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전체 개수 팩토리얼 붙여서 나열해준 다음에 같은 것끼리 몇 개씩 있나? 3개, 2개, 4개네. 그러면은 3팩, 2팩, 4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약간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n개를 나열한다라고 해볼게요. n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서로 같은 것들이 P개, Q개 쭉 해서 R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 그 수는요. 일단 n 팩토리얼 구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죠. 전체 개수 팩토리얼 붙여가지고 일렬로 쫙 나열해 주신 다음에 서로 같은 것들의 개수 P개, Q개, 점점점 R개죠. 거기다가 팩토리얼 붙여가지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점점점 R 팩토리얼까지. 그쵸? 물론 여기서 P 더하기 Q 더하기 해서 쭉 더한 것들은 전체 개수랑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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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지금 전체가 5개니까 5팩토리얼이고요. 그쵸? 요거 3개. A가 3개죠? A가 3개니까 3팩으로 나누고 B가 1개니까 1팩으로 나누고 C가 1개니까 1팩으로 나눈다 생각을 하시면은 3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5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씩 있는 거는 1팩 1팩이니까 계산해봤자 1이에요. 그래서 그거 생략하고 그냥 바로 5팩을 3팩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한 것 뿐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게 맞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적용할 때는 똑같은 게 하나씩밖에 없으면 그냥 1팩은 1이니까 그거 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뭐 할만하죠. 간단한 예제들이랑 추가적인 내용 설명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 아까 했던 거죠. 다음 9개의 문자를 일일로 나열해라. AA, BBB, CCCC. A 2개, B 3개, C 4개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가 9팩토리얼이고 각각 2개, 3개, 4개씩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눠주시면은 나누기 2팩, 나누기 3팩, 나누기 4팩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풀이였죠. 그냥 갓이순이라고 쓸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네, 얘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조합, 컨비네이션의 관점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 9개를 만들어줘요. 1, 2, 3, 4, 5, 6, 7, 8, 9.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줄게요. 총 9개의 자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9개의 자리 중에서 9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서 A를 나열할 수 있겠죠? 그쵸? 요 9개의 자리 중에서 뽑아요. 2자리를 뽑아서 거기다가 A를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9P2가 아니라 9C2라고 한 거는 요 9개 자리 중에서 2개만 딱 뽑으면 2개만 뽑으면은 거기엔 무조건 A가 들어가게 되죠. 그쵸? 요 순서 어차피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이 없잖아요. 같은 거니까. 따라서 A가 들어갈 자리 하나, 2개만 마련해 주면은 A는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남은 자리가 7개가 남았어요. 7개의 자리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자리를 뽑아서 만약에 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7개 자리 중에 3개 자리를 뽑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B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B, B, B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순서 상관없죠. 어차피 다 같은 B니까. 자, 그럼 이제 남은 자리는 4자리가 남게 되죠. 그럼 4자리 중에서 봤는데 어차피 남은 자리에 C가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C도 4개고 남은 자리도 4개니까. 그래서 4개 자리 중에 4개를 뽑아서 사실상 그냥 다 넣으란 얘기죠. 4개를 뽑기만 하면은 C가 남은 자리에 알아서 배열이 되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자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시죠. 따라서 우린 그 자리만 정해주면 되고 그 자리 정해주는 거는 조합으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 보시면은 9C2 같은 경우는요. 9팩, 2팩, 7팩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시죠? 곱하기 7C3 같은 경우는 7팩에 3팩, 4팩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4C4는 그냥 1이죠 사실. 근데 그냥 쓸게요. 4팩에 4팩에 0팩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실 겁니다. 이거 그냥 1이라고 쓸까요? 뭐 굳이 이거 쓰실 필요 없죠.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요.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서 이 분모에 있는 7팩이랑 이 분자에 있는 7팩이 알아서 지워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남는 거는 분자에는 9팩토리얼만 남고요. 분모에는 2팩, 3팩, 4팩만 남아서 당연히 앞에서 구한 방법이랑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바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조합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 약간 문제 조건, 이런 상황이 많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좀 더 편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간단한 문제만 보면은 그냥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한 번에 구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조건이 늘어날수록 상황이 좀 더 타이트해질수록 여러분들은 이 조합 풀이를 찾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다 연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서 곱하기 1의 의미 있죠? 곱하기 1. 이게 곱하기 4C4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계산 하나하나 똑같죠? 곱하기 1이라서. 그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차피 9개 중에서 2자리 먹었고 7개 중에서 3자리 먹었으면은 남은 4자리는 알아서 배열이 되겠죠. 내가 안 뽑아도. 그래서 자동으로 이거는 배열이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선생님 왜 A 자리부터 정해주나요? B나 C 자리부터 정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 자리 먼저 정해주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B부터 안 친 다음에 뭐 B, C, A로 할까?
B 자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C 자리 잡아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A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똑같아요. 자, 먼저 B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시면요. B 자리를 잡아주면은 9개 중에서 B 자리는 3개가 필요하죠. 9자리 중에 3자리를 B의 자리로 정해줬어요. 그러면 남는 자리는 6자리죠. 그러면은 이제 C를 앉힐 거니까 C 자리는 4개가 필요해요. 그럼 6개의 자리 중에 C가 앉을 자리 4자리를 정해줍니다. 그럼 끝났죠. 그쵸? 여기다가 이 C, 2를 해도 되지만 A가 앉을 자리 2자리 정해둬도 되지만 어차피 2자리가 남았잖아요. 그냥 곱하기 1이라고만 써두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요거 9팩, 3팩, 6팩이고요. 6C4는 6팩, 4팩, 2팩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현상이냐면은 여기 있는 6팩이랑 여기 있는 6팩이랑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남는 것은 분자에는 9팩, 분모에는 3팩, 4팩, 2팩이 되는데 순서만 다르지 어차피 똑같죠? 그쵸? 이거 어차피 같은 값이죠? 나누는 순서만 좀 달라졌지?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자리를 정해주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좀 더 유식하게 할 거면은 얘네들 분모가 지금 곱셈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쵸? 요것들이요. 순서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죠.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계산하기 편한 대로 뭘 먼저 자리를 잡아줄 건지는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예제 봤고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쓰이는 대표적인 유형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숫자 1, 2, 3, 4, 5, 6, 7이 있고요. 그리고 1의 뒤에 3이 오고 3의 뒤에 5가 오고 2의 뒤에 4가 오도록 나열을 해라 라고 했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의 뒤에는 3이 와야 되고 3의 뒤에는 5가 오고 2의 뒤에는 4가 오게 이런 식으로 7개의 숫자를 나열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1의 뒤쪽에 3이 왔죠? 그리고 3의 뒤쪽에 5가 왔죠? 그리고 2의 뒤쪽에 4가 왔죠? 그죠? 뭐 바로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더 뒤쪽에 있어라 라는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딱 처음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이거예요. 1, 2, 3, 4, 5, 6, 7 다 다른 숫자 7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닐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사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왜 그러냐? 지금 1의 뒤에 3이 오고 3의 뒤에 5가 와라. 그리고 1의 뒤에 4, 2의 뒤에 뭔 소리야? 1의 뒤에 3, 3의 뒤에 5가 오고 그리고 2의 뒤에 4가 오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1, 3, 5 순서 그리고 2, 4 이런 식으로 순서가 부여되어 있죠. 그쵸? 1, 3, 5와 2, 4끼리의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3이 1보다 앞쪽에 오지 못해요. 그쵸? 무조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1, 3, 5의 순서 관계 있죠? 요거 안에 있는 숫자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한 2랑 4도 마찬가지. 안에 숫자 지울게요. 그러면은 여기 7, 6이 되죠. 3, 4, 5, 6, 7. 그쵸?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이시나요? 제가 7개의 자리예요. 3, 4, 5, 6, 7. 빨간색 네모가 올 자리를 3개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파란색 네모가 올 자리를 2개를 정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빨간색 네모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1, 3, 5라는 숫자는요. 1, 3, 5라는 숫자는 무조건 1, 3, 5 이렇게 배열이 될 수밖에 없죠. 순서가 정해져 있죠. 무조건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35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135를 이렇게 빨간색 네모 취급해서 배열해 주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 빨간색 네모가 들어올 자리만 정해주면은 무조건 거기에는 135 순서대로 숫자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 2랑 4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란색 네모가 들어갈 자리만 두 군데 딱 정해주면은 무조건 2랑 4 순서대로 숫자가 쓰여지겠죠. 4랑 2가 올 수가 없죠. 그쵸? 무조건 이렇게 순서가 하나로 결정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해줄 건 뭐냐? 우리가 해줄 건요. 135랑 24는 이미 배열 순서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6이랑 7은 지금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가짓순, 떡튀순 같은 느낌이 나네요. 가짓순이라고 했을 때, 자, 1, 3, 5를 나타내는 요 세 개의 빨간 네모랑요. 그리고 2랑 4를 나타내는 요 파란색 두 개의 네모랑, 이거 좀 지울게요. 그리고 저기에 해당 안 되는 6이랑 7. 이렇게 총 7개의 숫자라고 해야 돼? 요 7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쵸? 7개 나열하는데 지금 같은 것이 빨간 네모 똑같은 게 3개가 있고요. 파란 네모 똑같은 게 2개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 가짓순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7팩, 전체는 7개니까 7팩이고요. 그리고 빨간 게 3개 있죠. 그러니까 3팩으로 나눠주고 파란 게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더라. 어차피 요거 1팩, 1팩은 1이니까 여기다 쓰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딱 계산해 주시면은 요게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배열될 위치만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거 조합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시죠. 사실 제가 방금 그 7개 자리 중에 빨간색 네모 들어갈 자리 3개만 정하면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미 조합의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쵸? 조합으로 제가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그 깨달음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옮겨드린 거죠. 자, 그래서 조합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1, 3, 5. 1, 3, 5가 나열될 곳 세 군데만 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7, C, 3. 그래서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 딱 잡아주면은 여기는 자동으로 1, 3, 5가 들어올 거다. 그럼 마찬가지로 2랑 4를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2랑 4가 들어갈 곳, 한 군데, 두 군데. 남은 네 군데 자리 중에서 두 군데만 정해주시면은 알아서 2랑 4 순서대로 나열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6이랑 7을 나열하는 방법은 뭐냐? 6, 7, 7, 6, 2팩토리얼 가지죠. 곱하기 2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만하시죠? 네. 그러면은 뭐 계산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냥 한번 쓸게요. 써서 그냥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요건 7팩이고요. 3팩, 4팩 나눠주시고 요거는 4팩, 2팩, 2팩이고 여기 곱하기 2팩이 있죠? 그럼 다 지워질 겁니다. 여기는 4팩, 4팩 지워지고 2팩, 2팩 지워지니까 남는 것은 분자에 7팩 남고요. 밑에 3팩, 2팩이 남죠? 당연히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셔도 괜찮고 조합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또 다르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해요. 또 다르게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결국엔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접근 방법입니다. 네,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이니까 이거 솔루션 3라고 하기엔 너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긴 한데 보면은 1, 3, 5 순서 정해져 있고 2, 4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 7개를 전체 나열하는 거는 7팩토리얼이 맞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1과 3과 5의 순서는 1과 3과 5의 순서는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죠. 그쵸?
그걸 나열하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1과 3과 5를 나열하는 순서를 무시해줘야죠. 그쵸? 우리가 임의로 1, 3, 5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팩으로 나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2랑 4도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쵸? 그럼 우리가 임의로 2랑 4를 나열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열시킨 순서를 무시해줘야 돼요. 이 7팩 안에는 2랑 4를 나열시킨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는 거. 그게 나누기 2팩의 뜻입니다. 그쵸? 당연히 같은 결과겠죠. 그래서 이 솔루션 1이랑 솔루션 3가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는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는 1, 4, 5 얘를 지금 똑같은 네모, 네모, 네모로 본 거고 2, 4를 똑같은 파란 네모, 파란 네모로 본 거죠. 그쵸? 근데 영어는 굳이 그걸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이거 세 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순서 무시해주고 2랑 4의 순서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지금 순서를 맘대로 다 나열을 해버린 거니까 그 2팩만큼으로 나눠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 찝어내실 수 있으시면은 충분해요. 뭐 어떻게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유형이 이 유형이에요. 순서가 정해진, 순서가 결정된 배열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어차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해줄 거는 자리 배치죠. 자리만 정해주면 자리 배치만 해주면 자동으로 배열이 됩니다. 자동으로 배열. 그러니까 그걸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일이 세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배열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조금 느낄 수 있게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숫자가 6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여기서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할게요. 세 자리 자연수. 물론 중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개 중에서 하나씩만 쓰겠다는 거죠. 중복 허용 안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100의 자리 숫자랑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의 자리 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수고 그 다음이 1의 자리 수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21 같은 경우는 100의 자리 수가 제일 크죠? 그리고 이 1 순서죠. 그러니까 643 이런 거. 이런 식으로 100의 자리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10의 자리, 그 다음이 1의 자리가 되는 세 자리 자연수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1, 2, 3, 4, 5, 6 서로 다른 6개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 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서가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면 조합 이런 걸로 풀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6개의 숫자 중에 3개만 뽑는다고 해볼게요. 이 6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았다. 그래서 임의로 2랑 4랑 5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뽑은 거는 2, 4, 5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뽑은 것만으로도 알아서 54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없죠. 그렇죠? 100의 자리가 제일 크고 1의 자리가 제일 작으려면은 이렇게 배열되는 수밖에 없겠죠. 딴 거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1, 2, 6을 뽑았다. 이렇게 3개 뽑았으면은 무조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는 621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은 뽑기만 하면은 숫자가 하나로 정해지죠. 그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났죠. 6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배열되죠. 배열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 6C3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6C3 계산하시면은 총 20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 가능하십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20개니까 금방 나열해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해 두시고요. 여기서 굳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안 쓰고 그냥 조합으로만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냥 조합으로 푸는 게 쉬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풀 때는 이거를 그냥 조합만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꼭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이해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